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환율이 조금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환율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율은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거 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미국 채권이나 합쳐서 우리나라 환율 보면요, 답이 딱 나오죠.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페그제인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환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코로나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환율이 급등했는 거 볼 수가 있죠. 달러 투자는 가격이 상승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그러면서 손실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가장 좋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와 단톡방을 홍보합니다. 개인 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요. 자료를 공유하고 부동산 매물 판매까지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주소가 있습니다. 네, 주소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했던 시기는 어떤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2001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전까지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전 세계 경제 호황 덕분입니다. 플러스 중국의 경제 호황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그런 영향이 컸던 겁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을 하다가 IT 버블 이후에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연 14%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되죠. 제가 2006년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관련된 국가적 통계 자료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이 되면서 중국이 판매하는 제품들의 핵심 제품이나 부품, 기술 등을 우리나라가 판매를 하게 되죠.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1.8%를 찍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 호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를 하는 전형적인 이런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호황이 나타나고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환율이 하락을 했던 거고요. 반대로 지금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또 소비 위주의 미국이 생산 위주로 바뀌면서 파이를 가져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 원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는 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위의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 아래 차트가 환율 차트입니다.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수치화한 거고요. 환율은 우리나라와 원화의 달러를 비교해낸 숫자입니다. 2022년 2월을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즉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원화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달러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 환율이 하락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또 오르고 있는 거죠. 이를 조금 더 잘라서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한 올해 7월부터 볼게요. 달러 인덱스 지수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환율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는 이런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죠. 즉 달러 가치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 시점에도 우리나라도 또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환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인데요. 우리나라
예금은행 대출금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왼쪽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에서 꾸준히 4에서 6%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계속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 공급 증가는 환율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GDP 대비 가계신용은 101%, GDP 대비 기업신용은 124%로 부채가 엄청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지 제로금리로 회귀한다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즉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 관리 못하면은 이 버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 환율이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율이 급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은 1970년대 중반을 고점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이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그렇고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 성장률이 폭락하면은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달러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좋은 투자처고요. 대한민국이 부채나 외부 요인으로 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 자산의 손실을 줄여주는 리스크 방어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를 계속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 많이 어려웠는데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